강용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부동산 투자는 어디다 하라고 지금? 동서울터미널, 개포주공 5단지, 월계동에 미룡이라고 있어요. 마용 성광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의 도심권과 가까운 게 더 효과가 커요. 도심으로 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꿀팁 드릴게요. 땅값은 20억까지 갈, 그래서 안 파는 거야. 앞서서 뭐 살짝이지만 이제 그린벨트 해제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개발 여부가 관련된 곳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곳이에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지역은 사실은 강북. 오세훈 시장의 계획을 보면 강북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만약에 다시 간다면 서촌, 북촌 이런 데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아마 그 강북을 좀 관심 있게 보아라. 예. 아까 일부와 네. 좀 달라진 말인데 네. 서울은 어쨌든 다 유망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도심 복합 개발이란 말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오는데 이제 아파트만 짓고 막 이러지를 않아요. 이 복합 개발이라는 걸 주목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빌딩도 짓고 상권도 짓고 네. 하우징 리얼티로 짓고 문화나 녹지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강북에 많아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동대문, 청량리, 네. 영등포. 네. 그동안 빚을 못 받던 못 받죠. 이런 지역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빌라 하나만 잘 가지고 가도 사실은 아파트가 하나 산 게 물론 추가 부담 이런 곳이 많아요. 지금 이제 또 들어갈게요. GTX 뭐 A, B, C, D, E까지 가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여기 경정철, 연장선 이런 곳이 지도를 네, 보면 너무 많아요. 서울도. 맞아요. 그러니까 신설 역세권이 되면 집값이 20%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군데가 오르면 40% 오르죠. 괜찮지 네, 않아요? 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청량리예요. 동대문, 면목동, 이제 상봉동, 충남구까지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엄청 넓어. 지도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도심에 가까우면서도 그동안 도심 재개발 지역, 네, 정비구역 네. 될 곳들을 주목하라. 네. 이 얘기 하나 하고요. 서울시의 도시 변경이 되는 곳이 한 10군데가 돼요. 네. 뭐 정확하게는 막 20군데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들만 우선 말씀드리고 예. 그 중에 또 압축을 할게요. 그쵸. 강용성은 머리에 이제 이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서울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네. 여의도도 되고 목동도 되지만 용산에서 바라보면 여의도가 전경이 그대로 들어와요. 도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요. 부자가 부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가까운 거리에 또 기가 막히게 가운데 한강이 있어. 허드슨 강변. 이런 곳이 또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라 그래. 그다음에 서울역 부근은 엄청 좋아져요. 광화문, 서울역, 용산으로 연결된다고. 지금 서울역을 지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다음에 동대문구도 이제 좋아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네, 터미널 네, 네. 부지가 도심에 있는 게 외곽으로 가고 그리고 성동구 삼표터미널 부근은 제가 여기 추천 많이 했던 곳이에요. 송파구 성동구치소도 좋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꿀팁 드릴게요. 교대역 쪽으로. 교대. 왜냐면 강남역 쪽은 너무 비싸. 맞아. 그러니까 교대역 쪽에 있는 오피스텔도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돼.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집값 차이가 양쪽이 강남역과 이제 단절될 효과죠. 3배, 4배 차이가 나. 엄청난 변화가 여기에 와요. 그쪽에 전세 사는 사람은 빌라든 뭐든 샀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라인을 쭉 따라서 네네네. 어디까지요? 양재역까지 제2경부고속도로 그렇게 가고 리버사이드 호텔이 재건축이 되면 인근 지역 관심 가져도 되겠죠. 신사도 뭐 상가도 봐도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주거도 닦아보겠죠. 네네.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8억 10억 정도까지 강남역 땅값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게 충무로 1가 20 맹동 네. 그 네이처 리퍼 화장품 화장 그 땅값이 한 11억 12억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아까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 오른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해요. 지금 유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일본의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을 봤더니 본래 긴자 가보셨어요? 네. 미쓰코시 백화점가 예. 그 땅값이 6년 전에 40만 원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부근의 문구점 땅값이 추정컨대 2배로 보면 돼요. 한 24억 정도 될 거래. 네. 근데 우리가 12억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일본하고 우리가 인당 GDP가 좀 비슷해졌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예. 연결하면 네네.
이게 좀 참 그렇군요. 조심스러운데 명동의 제가- 땅값은 20억까지 갈 그래서 안 파는 거라. 제가 얼마 전에 도쿄를 갔는데 사실은 갈 때마다 늘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노포들 오래된데 많고 상권도 비슷했는데 최근에 갔더니 시부야를 비롯해서 모든 게 고층 건물 많이 생기고 아자부 다일즈 많이 오르고 바뀌었죠. 완전 강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새 건물 돼서 정말 역동적으로 오피스로 바뀌었고 바뀌었죠. 예. 땅값 겁나 오르고 예, 많이 올랐죠. 예, 일본 전에는 좀 경제가 썰렁했던 좋았거든요. 동네들조차 도시는 바글바글 일본도 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대도시와 지방 부동산 투자는 어디다 하라고 지금 도심으로 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500만 원 만들어야 돼. 500이 아니면 부부가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저의 지금 말을 따르면 전세 끼고 1, 2억 주고 사가지고 500을 지금 버는 거라. 월세를.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역시 강남구 서초구를 꼽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네. 그다음에 성동 구치소는 규모가 뭐 있어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동서울 터미널 이거 커요. 요즘 광진구가 떠요. 네. 마용 성광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삼표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가격이 이미 올라서 만약에 이 부근에 지금이라도 뭘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서울역 북부간 강원대 이런 지역은 서울의 도심권과 가까운 게 더 효과가 커요.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지역에 아파트만 보지 마라. 네. 여기 분양 나오면 잡을 것 그리고 돈이 있다면 꼬마 빌딩. 꼬마 빌딩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의 변화가 왔을 때 상승률이 더 높더라. 굉장한 오늘 꿀팁이에요. 네,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재건축. 황골탈텔의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에 어떤 걸까요? 재건축을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네. 도심권에 있을 것. 네.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 말한 주거 입지가 좋을 것. 네. 교육, 네. 교통, 네. 쇼핑. 네.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네. 분양가가 높을 지역이 어디일까? 이게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한데 대지 지분을 봐야 돼요. 네. 오늘 강조하는 게 네, 일반인들이 맞아요. 그나마 아까 네. 두 가지는 뭐 하려고 그러면 좀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대지 지분이 높다라는 거는 용적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의 용적률은 350이에요. 근데 최대한 360까지 높여주겠대. 그동안은 300이었는데. 네네. 층구도 높아지고 용적률도 많아지고. 개포주공 5단지 이거는 대단지인데다가 용적률이 151%. 한보 미도 멘션이 좀 안 뜨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괜찮아요. 대치동인데. 네. 가격이 덜 오른 것 중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만 질문을 받고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노원구 월계동에 미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용적률이 131이에요. 근데 안 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높지 못한데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추가 부담금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반포 미도 1차 이런 것도 177%. 올림픽 선수 기자촌 괜찮고요. 거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래도 잠실 주공 5단지와 비교하면 그 평당 대지 지분 대비 가격을 비교해야 돼. 네,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용산구는 이제 한강 맨션 이런 데가 조금 그래도 저평가. 왜냐면 전세가 너무 싸가지고 예, 투자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곳 위주로 그다음에 그 아파트가 보지 말고 그 돈이면 대로변에 있는 거 알잖아요. 그 5, 6층짜리.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게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 쪽이 앞으로 거기가 이 재건축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상가나 이거는 굉장히 지금 좋아져요. 굉장히 약간 예. 매매가 이제 주춤한 사이, 이렇게 눈치 본 사이, 전세나 월세가 다시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집값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겠죠. 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해 주신다면. 그렇죠. 네. 우리가 세 가지 성공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시작할 때 있고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할 때 내가 살 때인가 팔 때인가. 네. 그것도 그걸 나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두 배 얘기했죠. 네. 하나는 사이클이 있단다. 네.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하.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잘 보라. 네. 두 번째는 고점 대비해서 집값이 얼마 빠졌나. 이게 일도 아니에요. 네이버에 네. 가서 가격을 보면 네. 최고 비싼 때 최고 성공. 이거 비교하는 거 5분 안 걸리거든요. 네. 그 시기를 잘 많이 떨어진 거 사라 그랬죠. 네. 뭐 다른 거 고민하지 마. 네. 많이 떨어졌어. 그 얘기는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무릎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해라. 자금에 맞추어서
부동산 종류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만 비싼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네. 그 주변일 1.5룸이라든가 빌라는 또 사기 당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잘하면 재건축까지 통합 재건축 말을 안 네, 했네. 예. 통합 재건축까지 이루어져요. 요즘 양재에는 그렇게 가요. 아파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싹 다 묶고 모아도 있고 네. 이런 곳에 간다면 정말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근데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 뭐 압구정에 빌라 샀다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실수의자가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전세든 월세든 선 입성하라. 젊은이들을 위한 팁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구정의 문화가 아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보가 교류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 어디 사냐고 물으면 난 뭐라고 답변해요? 아, 강남 살아요? 아, 압구정 나 살아요? 압구정 산다고. 이게 결국 꿈을 키워요. 동기부여, 우리 심리학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갖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내 지갑에 얼마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보도 많이 공부하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제 딸과 사이에게 꼭 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귀한 정보 기꺼이 공짜로 나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